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의 맞벌이 가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서 흥미로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은 탓입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높은 물가에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뜰 소비가 확산되고 구매 여력은 예전 같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탓에 충북의 맞벌이 가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충북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41만 1천 가구로 이 중 53.5%인 22만 3천 가구가 맞벌이 가구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충북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3.4%를 시작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1인 가구는 지난해 26만 3천 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7만 5천 가구보다 무려 50.3%나 증가했습니다. 충북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6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1인 가구의 3분의 2는 독립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연도별 1인 취업 가구 비중은 2015년 63%를 보인 뒤 다소 주춤하다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청주시의회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견인 자동차에 관련된 조례들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이에 따라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근처 등에 세워진 견인 대상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건립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차질 없는 개관과 운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립해양과학관법은 경북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에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청주 국립미래해양과학관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사업비 941억 원이 투입돼 아쿠아리움과 어린이 해양문화체험관 등을 갖추게 됩니다. 단단한 육질의 알싸한 맛이 일품인 단양 마늘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이상 기후 속에 생산량이 줄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마늘값이 떨어지진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단양 마늘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단양군 매포읍의 한 마늘밭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작업자들의 마늘 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석회암지대 황토밭에서 자라 맛과 영양이 일품인 단양 마늘입니다. 좀 매운맛이 있으면서 강한 편인데도 먹으면은 차츰 이 입안에서 단맛이 나고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수확기가 열흘가량 빨라진 상황. 적기를 놓칠까 걱정인 농가에 타지에서 찾아온 일손봉사대는 천군만마입니다. 하나하나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껴가면서 지금 흩트는 것도 지금 부러지지 않게 상품가치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애를 쓰고 있으십니다. 네. 올해 생산량은 예년보다 20%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겨울 장마와 이상기후 등으로 병해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단양 마늘 수매가는 1kg당 12,000원. 농민들은 소비 심리 위축과 식생활 변화로 마늘값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전 같으면 마늘을 막 이렇게 수확 시기 때 사갖고 저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시기에 소량씩 조금씩 사서 이렇게 먹는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어가지고. 단양군은 기관단체와 연계한 마늘 팔아주기 운동 등 판로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업인들 소득 증대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판촉 지원도 하고
또 다음 달에는 그 마늘 축제도 열고. 단양 마늘은 약 한 달간 건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산불 위험과 기후 위기 시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제주 들불 축제의 대표 행사인 오름블로키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신 빛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로 재설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JIBS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부터 이어져온 제주의 대표 관광문화 축제인 들불축제. 새별 오름으로 장소를 옮긴 뒤 시작된 오름블로키는 장관을 연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들불축제가 빛과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축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시민기획단 논의 결과와 전국 콘텐츠 공모 내용,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들불축제 3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의 정체성과 생태 가치를 지키고 시민 참여 축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축제 기본 계획에 시민 기획단의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새별오름 30만 제곱미터를 태우는 오름블로키는 들불 축제의 핵심 주제인 불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빛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빛과 조명 등으로 새별오름을 순화와 불을 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축제장은 캠핑장과 놀이체험장, 불멍 공간 등으로 전면 재설계됩니다.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제주 역사 차원 등 전통 문화와 제주만의 이야기를 연계한 공연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내년 변화된 축제를 개최한 뒤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축제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지속 가능한 축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불 대신 빛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로 바뀌게 된 들불 축제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충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22일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6명의 의원과 충북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조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보낸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이제 충북은 조국혁신당에게 험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20일 전당대회에 앞서 충북도당을 정식 창당할 계획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아 연이은 추모 행사가 개최됩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와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생존자 협의회는 참사 1주기 추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8일 궁평 2 지하차도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나흘간에 걸쳐 충북도청까지 도보행진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일에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으며 참사 1주기인 15일에는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추모제를 연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간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오송읍의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뒤 4km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해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